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떴는데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폐쇄 명령을 내리고 72시간인가요? 그 이내에 영사관을 폐쇄하고 떠나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를 취한 지 얼마 있다가 그 영사관 뒷마당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마도 문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 같은데 소방관들이 안에 진입해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중국 영사관 측에서 진입 거부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소각해서 화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아마도 최근에 벌어졌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스파이 행위,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두 해커가 미국 정부에서 적발돼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연구소, 군에 접근해서 해킹을 통해서 대량의 정보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탈취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정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거기 루비오 의원인가요? 그분은 스파이 행위라고, 스파이 행위가 외교관 거기 영사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스파이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큰 사태가 있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흑인이 미국 경찰관에게 진압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미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BLM 운동에 관해서 중국이 개입됐다고 하는 그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 중국으로부터 그 미국에 밀수입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세관에 적발돼서 압수된 것도 있고, 시위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참여해서, 중국 외교관들이 참여해서 주고받는 말이 들통이 나서 드러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어떤 우려 가운데에는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 중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념 분쟁, 체제 대결까지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체제 대결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어떤 중국의 문제를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유엔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표결을 할 때 한국은 미국 편도 들지 못하고 중국 편도 들지 못하고 기권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연 옳은 태도인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이 멸망할 때 조선 왕실이 국제 정세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국가는 영국이었고,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리미아 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거문도 사건도 그래서 터진 것인데, 그렇게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영국은 청과 일본을 동원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조선의 왕실이 정세를 크게 오판했죠. 그게 어떤 계기로 오판을 했냐면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청을 깨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크게 받아내고 산정반도를 받아내고 대만에 대한 어떤 권한을 넘겨받고 이양받고 이런 크게 어떤 승전국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획득을 했는데, 그거를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조선 왕실은 러시아에 빌붙으면 자신의 왕실의 어떤 안녕을 보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친러로 달려가고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러시아 왕실을 방문한 외교사절을 통해서 보호국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를 흉내내서 전제 군주정으로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독립협회나 어떤 교화파들이 주장하는 근대 어떤 시민국가로서의 개헌, 근대 입헌군주 국가로서의 어떤 개국을 통한 나라의 어떤 근대화를 추구하기보다 러시아를 흉내내서 전제 군주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무슨 큰 개혁 정책이냐 가르치고 있는 그 대한제국의 국제를 보면 그냥 완전한 가산제 국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군주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조 초기에 의정부를 두고 왕과 신권의 어떤 병행 구조를 취했던 조선 초기의 나라 체제보다도 못한 그런 전제 군주정을 채택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것은 무역 대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가치, 삶의 방식을 놓고 두 강대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문명 국가와 그리고 선진 국가들은 다 미국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무역을 하면서 선진 국가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나라들 중에서 입장을 어정쩡하게 취하면서 제대로 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교 노선을 취하다가는 크게 한번 또 나라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모택동 전 주석을 존경한다고 했던 그 말, 그런 말들은 전부 다 1980년대 대학가를 휩쓸었던 모택동 사상, 그리고 60년대 말 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모택동 사상의 악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이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세대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신세대 젊은이들은 영어를 잘 하니까 세계의 올바른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너무나 눈에 명확히 보이는 사태가 다가옵니다. 경제는 파탄되고 외교적으로는 왕따가 되고 국력은 쇠퇴해서 지금 10대, 20대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라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잘 보고 의견을 내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제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